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221포인트를 찍으며 10만 전자, 60만 닉스 시대를 열었는데요. 11월 5일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860선까지 급락하며 6%대 폭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미국에서는 AI 버블, 경고음과 함께 팔란티어,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동반 급락했고 비트코인마저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격동의 한 주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부 코스피 대폭락 무슨 일? 이번 주 초만 해도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1월 3일 코스피는 114.37포인트나 급등하며 4221.87을 기록했고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0.91% 급등하며 처음으로 62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3.45% 올라 11만 원을 넘어섰죠.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가격이 치솟았고 이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 4일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는 2.37% 폭락하며 4121.74로 마감했습니다. 11만 전자와 62만 닉스가 모두 깨졌죠. 삼성전자는 5.58% 하락한 10만 4,900원에 SK 하이닉스는 5.48% 하락한 58만 6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에만 무려 2조 6,891억 원을 순매수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외국인은 2조 2,159억 원을 매도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진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61% 내린 4055.47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9시 5분 3979.05까지 떨어지며 4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장중 최저점은 3867.81로 한때 6%대 폭락을 기록했죠. 오전 9시 46분 결국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기준가 대비 5% 이상 1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가 효력이 5분간 일시 정지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79% 하락 개장한 코스닥은 결국 900선마저 무너졌고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까지 동시에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17.32포인트 내린 4004.4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찍었던 사상 최고치에서 200포인트 넘게 빠진 것입니다. 첫째, 미국발 AI 버블 우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대형 기술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S&P 500은 1.17%, 나스닥은 2.04% 하락했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8% 가까이 급락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200배를 넘는 고평가 논란 속에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총 11억 달러 규모의 풋옵션을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그가 다시 한번 AI 버블을 경고한 것이죠. 둘째, 미국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입니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이 동요한 것입니다. 셋째,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입니다.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은 경제지표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 무급 휴가와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연말 소비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부 미국 증시 앤 글로벌 이슈 11월 4일 뉴욕 증시는 AI 고평가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51포인트 내린 47,085로 S&P 500은 80포인트 하락한 6,771로
나스닥은 486포인트 떨어진 23,348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팔란티어 마이너스 7.9%, 엔비디아 마이너스 3.96%, 테슬라 마이너스 5.15%, 아마존 마이너스 1.84%, 알파벳 마이너스 2.13%, 오라클 마이너스 3.77%, AMD 마이너스 3.7%, 브로드컴 마이너스 2.93% 등 AI 관련 주가 줄줄이 하락했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 CEO들이 주식시장이 10에서 20%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연준은 10월 29일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로 낮췄습니다. 이는 9월에 이은 두 번째 인하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둔화와 경기 침체 리스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12월 추가 25bp 인하를 약 60% 확률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부 국내 경제 N금리, 환율, 주요 기업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2.50%로 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7일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뒤 완화 기조를 중립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74%까지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급등이 실물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재차 상승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 경우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월 4일 1,440.8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 자금 이탈,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1월 5일에는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마감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말 환율을 1,415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2조 1,7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디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 확대가 주요했죠.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24조 4,489억 원,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2026년까지 디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HBM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시장 규모는 약 65에서 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을 34조 원, 2026년을 5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각각 41조 원과 5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수출은 6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수입은 564억 달러로 8.2% 증가하며 무역 수지는 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 전망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72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집행은 물론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에도 적극 투자하겠다며 재정 주도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3분기 민간 소비가 1.3% 증가하며 재정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부 암호화폐, 부동산, 산업별 이슈, 비트코인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월 5일 오전 6시 35분 99,134달러까지 하락하며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고 24시간 전 대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더리움도 10% 이상 폭락하며 3,098달러까지 떨어졌죠.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5.06% 줄어든 3조 3,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20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락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기술주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둘째,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우려. 셋째, AI 버블 논란, 속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2026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상승 전망의 주요 이유로는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등이 꼽혔습니다. 전세 가격은 상승 57.75%, 하락 9.16%로 상승 전망이 6.2배 많았고, 월세는 상승 60.92%, 하락 5.28%로 11.5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전국 집값과 전세값이 각각 0.8%,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은 2.0% 상승하지만 지방은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죠. 산업별 핵심 포인트, 반도체, AI,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70%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HBM4 양산에 돌입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추론 수요 확대로 디램과 SSD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한 달 새 15% 급등했습니다. 일반 디램, 낸드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전 제품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과 LNF 등이 ESS 확대와 밸류체인 수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이 성장하며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하에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받으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 회복과 원전 협력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LNG, 컨테이너선 중심 수주 증가와 함께 방산 부문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제약, 바이오, 한미약품의 글로벌 신약 임상 진전과 ST팜의 mRNA, 시드모 수요 증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 스토리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AI 슈퍼사이클에 환희해서 AI 버블 공포까지 극단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I와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완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과도하게 반응하고 또 과도하게 회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최신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